줄기세포 치료 많이 들어보셨죠? 정형외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이 한계를 깬 4세대 줄기세포 치료가 나왔습니다. 바로 카티라이프라고 하는데요. 우리 병원 임병헌 원장님께서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티라이프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릎 연골에 어떤 결손이나 손상이 있을 때 쓰는 거고요. 정확한 이름은 이제 펠렛형 자가늑연골률의 연골세포 이식술입니다. 네, 말이 좀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펠렛이라고 하면 작은 알갱이 모양을 말하는 거고요. 원래 줄기세포는 어떤 모양을 띠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워낙 이제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연골 배양을 직접 하기 때문에, 연골세포 배양을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알갱이 모양으로 이제 어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눈에 직접 보이기도 하고, 연골이 이제 비어 있거나 손상된 부분,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에 직접 이렇게 도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채취를 어디서 하느냐? 이제 갈비뼈에 연골이 갈비뼈 있습니다. 연골. 네, 그래서 거기서 채취를 하고 나서 6주간 실험실에서 이제 연골세포 배양을 합니다. 그렇게 배양을 해서 6주 뒤에 환자분의 이제 무릎 연골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6주 동안 이렇게 여기 안에서 이렇게 배양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밖에서 배양을 한 다음에 네. 이식을 하는 거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식술이라는 거는 이 시술이 아니라 수술인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네. 근데 저는 약간 이식술도 사실 네. 이렇게 좀 생소해서 근데 그 수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또 얼마나 아플까 봐 이런 게 너무 걱정이고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갈비뼈 연골을 채취하는데 이렇게 뒤쪽 깊은 부위는 아니고요. 앞쪽입니다. 앞쪽 전흉부라고 하는데 10번째 정도, 9번째에서 10번째 사이 갈비뼈 연골은 이제 피부에서 쉽게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 1에서 2cm 정도 작은 이제 절개를 하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국소 마취를 합니다. 국소 마취를 하고 또 이제 수면 내시경 하듯이 좀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수면 마취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연골을 아주 1cc 정도,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렇게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카티라이프라는 제품을 출시한 회사에서의 그 기술은 그런 작은 양의 연골세포를 이제 많이 배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연골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울 만한 그런 이제 건강한 연골을 만드는 게 이제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연골 세포들을 만들어내는데 6주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2번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연골을 이제 채취하는 그 수술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한 5분에서 10분 내로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실 수 있는 입퇴원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주 뒤에 그 배양된 연골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식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는 조금 이제 절개가 들어간, 물론 최소 절개이긴 하지만 절개가 조금 들어가거나 아니면 관절경,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하는 과정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뭐 그렇게 길게 걸리거나 뭐 힘들진 않네요. 그러면. 네, 통상적인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의사 선생님들은 30분이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30분? 그럼 그 최소 정도의 절개라고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미용적인 거에 또 신경이 많이 쓰니까 최소 절개면 어느 정도예요? 최소 절개면 최소 이제 한 5cm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5cm? 사실. 무릎. 네, 무릎에. 맞습니다. 네. 네. 요 연골은요? 연골 떼는 데는 1에서 2cm 정도. 1에서 작은 2cm. 절개이고요. 네. 근데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내시경으로 하게 1cm도 안 되면 되잖아요. 구멍이 이제 1cm 정도 되는 구멍이 한 2개 정도, 많으면 3개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 이제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위마다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무릎의 정렬이 나빠서 뭐 O자다리 변형이 있거나 X자다리 변형이 있는 분들은 어차피 절개를 해야 하거든요. 그 뼈를 교정하는 수술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최소 절개술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줄기세포 치료법이 사실 어디서 이 줄기세포를 이제 채취하느냐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전에는 뭐 지방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뭐 골수 뽑아서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자기 연골에서 뽑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자기 늑골 연골 갈비뼈에서 뭐 아담과 이브도 아니고 뽑아서 한다는 게 굉장히 생소한데 꼭 거기서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옛날에는 이제 무릎에 있는 자기의 연골을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줄기세포인 거죠. 그래서 분화 능력도 좀 떨어지고 양을 늘릴 때도 조금 이제
충분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줄기세포인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늑연골을 조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 몸에서 생각보다 가장 큰 연골 중에 하나입니다. 영구적으로 가장 크고 젊을 때 연골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연골이거든요. 가장 싱싱한 연골이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연골이 망가지고 이제 연골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깨끗한 연골, 정말 이제 젊은 상태의 신선한 연골이라고 하면 이제 초자 연골이라고 합니다. 그게 도자기 같이 면이 매끈하다 그런 뜻이고요. 유리 연골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치고 연골이 갈라지고 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거칠거칠한 섬유 연골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갈비뼈에 있는 연골은 나이가 들어서도 유리 연골, 초자 연골이라고 하는 아주 매끈한 연골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고 세포 배양을 할 때도 그 증식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4세대 줄기세포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얘들한테 잘해줘야겠네. 얘들아 힘내. 근데 이제 사실 환자로서는요, 이 조금 비싸고 오래 걸리고 뭐 과정이 막 엄청 복잡해도 제대로 낫기만 하면 내가 고통만 그렇죠. 없다면 네. 그게 뭐가 대수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 카티라이프가 무릎 연골 치료의 그 근본적 치료책이라는 이렇게 뭐 애칭까지 있다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연골이 한번 손상되면 안 좋은 점이 뭘까요? 아무래도 재생이 안 되겠죠. 네. 오, 연골은 저 맞췄어요. 피가 안 통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골은 우리 무릎 안에 있는 관절이 굉장히 얇게 이제 존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고 아주 미량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그나마 이제 연골들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되기 쉽지 않은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진행을 늦추기가 어려운 거죠. 재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약을 써서 이제 통증을 줄이고 그리고 하더라도 계속 손상은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연골을 보호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일단 치료 효과가 지속적이어야죠. 그리고 연골을 이식을 했더라도 그게 분화가 많이 돼서 그리고 증식이 많이 돼서 충분한 양을 얻어야 내 두꺼운 원래 연골을 다 채워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치료들은 그런 것들이 다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연골 재생을 하더라도 두께가 얇다든지 그리고 그 연골이 유리 연골이 아니라 섬유 연골인 거죠. 거칠거칠한 연골들은 이제 반복되는 마찰과 어떤 무게 하중을 디딜 때 빨리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결과가 안 좋으니까요.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양이 적다. 그런 점 때문에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로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 거죠. 그런데 카티라이프는 이제 갈비뼈에서 그 연골에서 이제 채취를 하니까요. 내 나이가 60대라 하더라도 갈비뼈 연골은 20대, 30대 그 연골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젊었을 상태 그 연골을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생착을 하고 나서도 과증식 되는 게 문제다라고 할 만큼 증식 능력이 좋고 연골들이 잘 생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궁극적인 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 다 설명해서 알겠는데 내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지 기존의 치료랑 내가 느끼는 차이는 뭐가 있는지 그게 더 궁금하지 않겠어요? 네. 그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비교하면 이제 이전의 치료들은 정말 궁극적으로 유리형 깨끗한 연골이라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릎에 물이 좀 차요, 아니면 통증이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시 걷다 보니까 엑스레이에서 보는 연골 간격이 점점 좁아져요. 이런 것들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장기 추시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옛날에 유명했던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던 분들 보면 한 3년 안에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유리 연골 그리고 두께도 충분해서 내 퇴행성 변화에 맞추어서 수복해야 되는 두께가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치료니까요. 네. 그리고 장기 추시 결과도 지금 90% 이상 환자에서 만족한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티라이프 사실 저도 우리 임 원장님 통해서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렇게 소개가 좀 덜 돼 있고 이제 그런 치료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거는 왜 여태까지 소개도 많이 안 돼 있고 또 얼마 전에 굉장히 또 이제
그 카티스미라고 또 게 인기 있었잖아요. 네. 그런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아까 펠렛 형태, 알갱이 형태의 연골 세포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기술력이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사용했던 카티스템은 이제 줄기 세포를 그 무릎의 연골에 손상된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주입해주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이제 다시 연골로 재생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치료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카티라이프는 그냥 이제 자란 연골 세포 덩어리, 알갱이를 직접 이제 부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일단 뚫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좀 걸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줄기 세포를 주입해서 그게 연골로 자라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분화가 된 연골 세포 알갱이들을 이제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제 메꿈을 할 수 있는 거죠. 구조적인 손상의 수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죠. 느낌 확 뭔지 알 것 그리고 같아요. 카티스템은 이제 내 연골 또는 내 줄기세포가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카티라이프는 이제 자신의 연골을 떼가지고 이제 배양을 하는 거니까 면역 반응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이제 우려가 좀 없다고 할 수 있고. 더 좋겠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생착을 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리고 우리 몸이라는 게 이제 잠재적으로 외부에서 온 걸 자꾸 없애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특히 무릎 연골 안에서는 더 그러하거든요. 무릎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가 없는 조직, 그러니까 약간의 연골 이제 그 관절액으로만 이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생착되는 그런 뭐 십자인대라든지 연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온 것들은 굉장히 적응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인대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도 십자인대가 녹아서 없어진다든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연골을 이식할 때는 좀 그런 우려가 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다. 네, 맞아요. 결국은 내 연골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부족한 부위에다가 직접 다시 붙여주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궁극적인 치료라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그죠? 그래서 자가 유래니까요. 그쵸. 내 연골을 사용해서 유리 연골로 젊은 상태 연골을 만들고 충분한 양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이제 그러면 정말 이상적인 치료네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카티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좋은 설명 들었는데 사실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확한 걸 모두 다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사실 이제 부작용 또 어떤 사람들이 치료받으면 좋을지 조금 더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